자, 반갑습니다. 음, 자, 보통 설명회를 12월 중순쯤에 하면 보통 1월부터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설명회를 듣고 뭐 수강 신청을 하거나 공부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설명을 많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나만 그런가? 그래서 또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리 예고된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쭉 해오던 것을 좀 건너뛰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앉아서 뭘 이야기할까 예전에 설명의 자료를 끄집 놓고 쭉 살펴보는데 시간도 지났고 그걸 새로 만들기는 좀 그렇고 그것도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끼자라고 생각했고요. 최소한으로 이제 소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소개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사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임용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4대생이 아닌 분들은 더더욱 임용시험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좀 주고 싶어서 예전에 설명회 때는 무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그닥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자료는 예전에 설명회 자료가 내 카페에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사람이고 노량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이야기 그닥 뭐 썩 좋은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런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면 그래 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노량진에서 임용 강의를 하면서 어떤 걸 하는 사람이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궁금증 정도는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차근차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야,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봤어요. 쭉 적어봤단 말이죠. 엄청 많아요. 시간 가겠지만,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임용시험에 대한 이해도 좀 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밝히건대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못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기도 하고 약간 비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멍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똘똘한 구석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죠? 가끔 가다가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는 멍하기도 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면 오른쪽 셋째 손가락을 들어주면 좀 지루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좀 더 분위기를 업해서 목소리를 키우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래서 집중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차 하고 2차 끝나고 그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내 목 상태도 안 좋고 좀 쉬거나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관계로 더더욱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1월에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바로 시작한다는 것도 동시에 밝힙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내 성격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노량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처음 생각난 게 언둔형이었어요. 언둔형이다 나는. 근데 남들은 언둔형이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왜 은둔생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이 노량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직접 본 기는 처음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구도훈 선생이 저 사람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이걸 학생들에게 들은 게 아니고,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뭐 관계자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동훈 선생님 저런 사람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렇게 생겼구먼. 뭐 이런 케이스죠.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수업 딱 마치면 그냥 나와서 그쪽에 저 위에 있었는데 학원이 나오면 바로 근처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바로 버스 타고 가버렸습니다. 아니면 급하면 그냥 나와서 아무거나 오는 택시 타고 그냥 버스 정류소까지 가버리고 이런 생활을 늘 하다 보니 제가 노량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뭐 구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다니면서 누군가가 아는 척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하여튼 고개 푹푹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정말 은둔형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1년, 2년 수강생은 무지 많이 늘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뭐 어떤 학원에 누구누구 있다고 그래 하는데 또 불구하고 도대체 그 사람 어떻게 생겨서 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인사하게 되는 학원 관계자나 다른 강사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숨어 다니냐고. 아니, 숨어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술 문화도 있고 그랬을 거잖아요. 왜, 그죠? 내가 뭐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한 잔 마시기를 하나, 어울려서 차를 한 잔 마시기를 하나, 그냥 수업 끝나면 집에 가는 거지. 집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은둔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굉장히 활발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뭐 꼭 남하고 어울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일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무지 활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금 활발하게 이 노량진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지 활발하게 돌아다니려고 하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편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제 노량진 인생 20여 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죠?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그 어느 시점인가 나는 일터였습니다. 가끔 이제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랑할 건 아니고 노량진의 교육학 강사들도 그 기록을 아직 깨지 못했을 거야. 직강 1000명,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1000명이지, 동시, 그것도 수용인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강생들이 수강을 못하고 간 사람들도 무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 350명, 1350명. 그러니까 동시가 그랬던 거예요. 목요일 몇 명, 금요일 몇 명, 토요일 몇 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그런 시절도 있었다. 시작하면 요 밑에 층에도 있고, 저 옆에 층에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임용시장에서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모아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육학도 없었고. 그죠? 그런 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원래 사람이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10년 전에. 그때는 그랬고, 정확하게 객관식으로 바뀌면, 여러분들 객관식도 기억이 안 나죠? 어느 시절인지. 바뀌고 나면서 갑자기 시험이 아주 우습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터넷 문화가 확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그 속에 문화가 급속하게 바뀌었던 게 납니다. 근데 전혀 뭐 그런 걸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있다가 와라락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은둔형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내가 그 수강생이 제일 많아서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처음에 0명부터 했다는 거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처음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직강 굉장히 미약하잖아. 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부산에서 학원에 아이들을 모아준 게 한 9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아무 관리니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에 오다 보니, 어떤 친구들 중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다고 뭐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넓은 한 450명, 500명 정도 되는 강의실을 배정해 줬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집에서 올 때는, 뭐, 지금은 제가 아무렇게 입고 다니지만, 양복 딱 입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라고 격려해서 하면서, 그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도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고 학원에 가서 딱 갔는데, 450명, 500명 되는 강의실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너무 낙담을 해서, 그 당시 이런 교탁 앞에서 있잖아요. 그죠?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어쨌든 시간을 때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참하잖아. 왜? 그죠? 그래서 한참 앉아 있는데, 한 20분 지났나? 강의실이 워낙 크니까 저 뒤쪽 강의실 문에 누군가 열고 누구 빼꼼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궁금했겠죠. 왜 조용하지? 또는 강의하는데 방해될까봐, 그죠? 누군가가 문을 조금 내밀었을 거잖아요. 왜, 그죠? 내미는데 갑자기 그분이 눈에 탁 들어온 거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바로 손사같이 달려가가지고요. 공부하러 왔죠. 예 하더라고. 잘 됐다면서. 딱 여기 앉혀놓고 그날 하루 종일 강의했습니다. 7시간인가 8시간 그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의하고요. 그분 그 다음 주에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습니다. 미안해서 못 왔을 거야 아마. 야,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죽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에 못 오죠. 자기 안 오면 강의 안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세월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그죠? 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첫 해 맞을 거예요. 첫 해였나 둘째 해였나? 그때 우리가 너무 막 제가 좀 그 당시에 뭐 강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얼굴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올라오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겠죠. 서울에서 잘한다는 그 당시 국어 1타 선생을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냥 그 학원에 꽂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처음 하는데 그 사람 1타였단 말이에요. 꽂았는데 그 강의하기로 하고 자기들은 다 작전 짜놓고 나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누구 선생님 오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하길래 내가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응? 왜 감사했을까? 자기 학원에서는 당연히 나 같은 존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일타 강사를 데려왔겠죠, 그죠? 데려왔을 텐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짐을 했죠. 3개월 안에 저 수강생 다 내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지. 부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3개월이 안 갔습니다. 한 달, 2달 차이 갔나? 얼마 안 걸렸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온다니까 부산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무지 많이 모였더만요. 내 수업 듣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어느 세월에, 어느 무렵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한테 와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 사람 얼마 안 있어서 깨졌습니다. 깨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기사회생했죠. 그 부산이 내게 다 되었습니다.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지 않겠어요? 같은 학원인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보니까 그게 또 다른 구구가 있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궁금했을 거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요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왜, 그죠? 그런 의심부터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궁금해서 자기들이 직접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을 보고 카페를 보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입소문이 훨씬 빠릅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알아서 그냥 소문내주고 알아서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 부산에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서울에 와서 되고 그래 됐죠. 처음 시작했죠. 그때는 무료 강의 한 달 깔아봤는데 노량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때였습니다. 인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노량진에 육교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 모르시죠? 노량진역 바로 앞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에 온통 광고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있잖아요. A4지? 누구 아무나 탁 적어서 갖다 붙이기만 해도 그냥 몇 명 모이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한 학원도 개인 학원, 이름도 없는 학원이었는데 그 직원들이 거기에 몇 개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 한 30명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들을 이제 나의 그 일종의 시드라죠, 그죠? 라고 해서 열심히 강의해줬고 그분들이 이제 등록을 해줘서 그때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7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전의 수강생보다 줄어든 적이 없을 거예요. 7년 동안 1월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주까지 수강생을 받을 때 한 번도 인원이 한 명부터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쫙 이렇게 올랐죠, 그죠? 그렇게 해서 7년째 됐을 때 정점을 찍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한데 영명이라고 한 명이라고 가슴 아파할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 청춘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다. 내 손에 쥔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굶는다 하더라도 가슴 아파할 일은 아니다. 왜? 없으니까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채워야 할 일만 남았죠. 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없으면 채울 수 있다고. 그게 눈에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강들 앞에서 막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돼요? 쑥 내려온단 말이야. 맞잖아요. 내려오고 뚝뚝뚝뚝 떨어지고, 쑥 급하게 올라가더니 급하게 쑥 떨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점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 강의에 문제가 있나? 강의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에 문제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리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은둥형이나 실제로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지 바빠요, 저. 두 번째, 0에서 최대한 됐다고 뚝 떨어졌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할 일도 아니다.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 있잖아요. 왜, 그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스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그다음 뭐야? 까먹었다. 모든 것은 중간 생략.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진다. 사라진 것은 그려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비슷한 시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자, 세 번째.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처음 강의를 딱 해보니까 그 당시에 강사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많지는 않았는데 그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다른 점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왜 교과서 분석을 안 하지? 이거였어요. 왜 교과서 분석을 안 하지? 그 제가 놀랬던 것은 1, 2, 3, 4월 하면 할 게 없었어요. 그 5, 6월부터 노는 거야. 그러고 나서 7월부터 또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왜 교과서 분석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 처음으로 교과서 분석이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그게 5월부터 시작됐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론을 공부하고, 그럼 이론에 대한 뭐가 돼? 적용할 수 있는 게 임용시험은 뭐밖에 없어요? 교과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도 임고 공부할 때 교과서를 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교과서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뒤에 제가 빵 터진 이유가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교과서 분석을 하는데 교과서 분석을 제가 무지 잘합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공통교육과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7차 교육과정은 국정교과서, 그죠? 교과서였고 교사용 지도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단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3시간씩 걸려요. 그럼 연구실에 앉아서 쫙 책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혼자서 그 분석하고 혼자 있는 거야. 그걸 표로 또박또박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첫 해 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한 3년차 됐을 때 책으로 묶었거든요. 그 책이 빵 터진 거죠. 무지 좋았거든. 내가 생각해도 좋아요. 그 빈칸 같은 거 넣어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과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내 강의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노량진에서 대부분 다 교과서 분석을 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월 지나와서 왜 그 당시 강의하는 분들이 교과서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교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처럼 뭔가 경험이 있으면 교과서가 그리 중요하지. 또 나처럼 임용 경험이 있으면 임용시험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이게 쉽게 내려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강의한 분들은 임용 경험도 없고 임용시험 준비한 경험도 없고 임용시험 친 경험도 없었을 것 같고 잘 모릅니다. 난 사실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쳐본 경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과서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몰랐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교과서 분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비슷한 걸 또 적용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전공국어 강의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죠? 지금은 1, 2월에 있지만 재작년까지는 3, 4월에 읽었거든요. 개론서 강독을 처음 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으나 난 다 모르니까 어쨌든 내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니까. 개론서 강독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2가지를 처음 했어요. 맞죠? 분명한 겁니다. 이거 누군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나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들하고 다른 점 중에 한 가지가 자료가 제일 없는 선생님 같아요. 강사 같아요. 자료 무지 없습니다. 나는 자료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서교육론 이걸 보는데 우리 이거 독서교육론 다 안 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볼 것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2024학년도 올해 시험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쳤던 거. 그 중에 독서 몇 점 되었습니까? 6점인가 그랬죠. 6점. 4점 1개, 2점 1개 아닌가? 그게 나왔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 6점 중에서 실제로 독서교육론 읽어서 풀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꼭 이걸 공부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항일까? 몇 점? 2점입니다. 2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야? 이 책 한 권도 다 읽지도 않는다면서 그 2점 때문에 저렇게 목숨 거나?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들잖아요. 2점 때문에? 그리고 그 2점도 저 책을 다 안 읽어도 돼요. 그건 다 풀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저걸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문 보세요. 장문은 올해는 8점, 10점인가 나왔죠. 그죠? 그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작문교육론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예요?
2점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기입형 하나예요. 기입형 하나. 작문이 기입형에 두 문제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많아봐야 한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화법도 마찬가지죠. 많아봐야 한 문제. 그것도 화독작 중에 하나는 안 나옵니다. 2점짜리도. 그럼 뭐 개론 쓰기봐 소용없다는 뜻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내주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네, 직접적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자료가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봐요, 그걸. 그냥 개론서 한권 보면 끝날걸.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그 자료도 어쨌든 아니 그래도 여기는 그죠? 이 전공한 교수들 이름이 딱 바뀌어 있잖아요. 왜 그죠? 출판사도 신뢰성이 가잖아요. 왜 그죠? 그런데 이것도 양이 많아 죽겠는데 어디서 넣을 줄 몰라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료를 많이 봐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과 실제예요. 근데 기출문제집이 있어. 무슨 자료를 또 봐? 그렇지 않겠어요? 프린터로 나가는 자료가 아마 나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1년 모아봐도 모의고사가 제일 많을 거야, 아마. 모의고사도 어떤 제일 많이 주는 강사의 2주치도 안 될 거야, 아마. 모의고사 다 모아봐도 난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러지 않을까? 뭐 100쪽이 넘는다니까. 그럼 나는 그분의 2주치도 안 될 걸, 아마? 모의고사 다 모아봐야 9회를 다 해도. 그러지 않을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저는, 교과서 분석을 처음 했고요. 전공서 강독을 처음 하고, 이건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제일 좋다. 얼마나 공부하기 좋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겠으나, 뭘 의심하는지 난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 학교에서 4대 다니면서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국어 교육을 전공했으면, 전공이란다. 전공자에게 수업을 받았으면 100% 그분들은 뭘 가지고 공부하겠어? 수업하겠어? 강의하겠어? 독서 교육론 시간에는 독서 교육론 책을 한 권 들고 갈 거고 이 책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작문 교육론 수업 시간에는 뭐 하겠어요? 그런 교과가 깔린다고요. 대학교 강의에 전공에. 그럼 작문 교육론 책으로 하겠지. 학부 교육론 시간에는 뭐 하겠어요? 학부 교육론과 관련된 책 한 권 하겠지. 그 기본 교재가 되겠지. 나머지는 그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따져보면 만약에 자기가 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걸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로 다 들었다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책일 가능성도 높고 수업을 듣던 책일 가능성도 높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했던 책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만약에 4대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들었어. 안 맞았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걸 듣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예전에는 국어과의 세 영역 중에서 교과 교육론을 내한테 처음 듣는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한테 처음 듣는다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4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교육론이 전공인 사람들은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문법이나 문학하고의 학문적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회과학이고 문법 문학은 인문과학이고 뭔지 알겠죠? 학문 체계가 다르고 연구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양적 연구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를 병행하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뭐야 그냥 문헌 연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상적으로 학위도 달라요. 교육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문학 박사예요. 학위도 달라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 다른 학문체계인데 그러면 문학 전공한 그죠? 교수님이 국어교육학을 가르칠 수 있느냐? 못 가르칩니다.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국어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의 수가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학교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학교 수두룩했어요.
한 학교에 한두 분, 한 분 있으면 정상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세월이 더 흘러가지고 15년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교육학 박사가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름만 맹목상 교육학 박사 1호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무슨 논술. 무슨 말 알겠죠? 논술. 그분이 서울대 교육학 박사 1호예요. 근데 그분도 학원 가서 놓았잖아. 논술.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미안하지만 그 선생님들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들도.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교육학 교과교육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국어교육학과가 대학원에 형성된 학과가 몇 개 없어.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4번대 때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합법교육론,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교사학습 방법론, 평가론, 부테스트 있잖아요. 등등 해서 이걸 배울 수가 없었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내한테 와서 처음 배운다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몇 개 이야기했냐면 내 성격 2가지 이야기했고, 교과서 분석 메드 전공서 강동 최소한의 자료가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에 올인합니다. 저는 그것도 특이하게 하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 우리 예전에 수강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강사들은 노량진에 있는 강의하는 분들은 이미 3월, 5월 이때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는데 왜 선생님은 그때 분석 안 하고 7월에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성화에 못 이겨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중요하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럼 특강을 해보지 하면서 따로 시간 내서 특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겁니다. 처음부터 길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이것도 필요하구나 저것도 필요하구나 그죠? 맞잖아요. 필요한 장비 챙겨서 이리 가니까 뭐가 있어서 가면 안 되겠구나 저리 가면 뭐가 있어서 가면 안 되겠구나 따져가면서 그래서 이 길이 예전에 보니까 나았어. 아시겠죠? 스스로 그렇게 찾아서 가보지 않는 길을 처음에는 열심히 가려고 노력해봐야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야? 다양한 경로가 생긴다고 내 머릿속에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지과학뿐만 아니고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게 요즘에 챗 GPT하고 인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일찌감치 있잖아요. 일찌감치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왔고 이건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 난 길로만 간다. 이미 나버린 길로만 가는 거예요. 나버린 길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 갈 때 편하죠. 편한데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기출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그놈의 그 기출문제 풀려고 이 강의를 하고요. 그죠? 기출문제 풀려고 모의고사 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처음부터 그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도 우선지시고 맞잖아요. 이론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그 이론을 적용시켜 본 적도 없으면서 그 기출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해부터 적용까지 안다부터 할 수 있다까지 그죠?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그때 같이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논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7월쯤에 가서야 이제 완전히 6월까지 끝내고 난 뒤에 7월에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기는 하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반기에 하는 아마 모르긴 해도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예전에 그렇게 수강생 많을 때도요, 난 7월에 가서 이론 정리했습니다. 6월까지 이렇게 쫙 풀어놓았던 걸 다시 싹 모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막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니까 나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보고 왜 문제를 안 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럼 문제 풀러 가세요,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내 공부 방식상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못할 뿐이지.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당시에는 7월부터 보세요. 문제 푸는다. 7월에 문제 푼다 생각해볼까? 7, 8, 9, 10, 11. 거의 5개월을 그놈의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공부야? 우리가 객관식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다양한 문제를 접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은. 그죠?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시험인데, 주구장창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수능 문제 풉니까?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아니, 나는 못하겠어요 하면서 꾸역꾸역 7, 8을 내용 싹 정리하고 짧게 요약된 책 주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9월에 문제풀이하고 10, 11월에 모의고사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내용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량은 또 아니고 나는 기출문제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에 7, 8월에 그냥 기출문제를 들어갈 뿐이지. 그만큼 좋은 문제가 어디 있어. 자기들은 기출문제 끼도 모르면서 맨날 그놈의 문제풀이를 하래. 아니 문제 풀면 많은데 그 문제가 기출문제만큼 좋냐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려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풀겠어요? 기출문제거나 그죠? 수능 기출문제거나 또 뭐 평가원 주관에서 만든 문제, 그게 제일 좋은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유명한 모의고사 풀겠죠. 그것도 웃기더만요. 이형기억으로 시작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거 요번에 교과부에서 학원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광고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크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는 뭐 전공자, 박사학위 몇 명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한 명도 없었다나 한 명 있었다나. 근데 그 부분 나도 깜짝 놀랐는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광고하고 다르구나. 아마 신뢰에 큰 타격이 입지 않았을까? 맞잖아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렵기만 할 뿐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죽자사자 문제풀이 자료를 만들고요. 문제를 만들고 아무리 모의고사 문제를 잘 만든다 해본들 그 전공 교수가 2주에 걸쳐서 몇 문제 내는 것보다 내가 잘 낼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물며 노량진 학원가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축자사자 문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나보다 능력이 한 100배 많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를 일주일에 다 내기 어려울 뿐더러 미안하지만 조교들이 만들 수가 가능성이 높다. 시간상 안 나온다. 일주일상. 일주일이 7일이라 생각하면 한 번도 안 쉬고, 그죠? 만들면 강의한 날 한 주 뺀다 치자. 6일이면 6 곱하기 24시간 다 돌아간다. 맞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걸
임용 시험 문제 23으로 나눠보세요. 한 문제 맞는데 몇 분 걸리는지. 그리고 그 많은 자료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그죠? 제가 경험해 본 상, 나는 한 번도 모의고사를 다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전체 문제를 다 내본 적이 없습니다. 죽자 사자 영어에서도 70% 밖에 못 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 주구장창 하니까 그 정도란 거, 그죠? 그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만약에 나보다 능력치가 더 되는 사람은 100% 내는지 모르겠으나 쉽지 않다는 뜻이야.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냥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시라. 그밖에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 듣고 여러분들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듣고 멍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저 말이 맞을까 틀릴까 따져봐야 되죠. 그죠? 그럼 되겠다.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어가면 되겠다. 1월부터. 맞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1월에 문제 만들고 앉아있을 그런 기분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특색이 있다. 자, 보세요. 4대 국가 출신에. 그 다음에 임용시험 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나는 특이하게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중 1, 2, 3, 고 1, 2까지 쭉 그렇게 올라왔어요. 순서 한 번도 뒤돌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대입제 수학원. 그러면 인고. 어때요? 한 번도 뒤로 가본 적이 없죠? 이걸 다 거친 사람의 경력은 쉽지 않은 경력 아닐까? 나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특이한데, 이거? 특이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뭐, 4대 졸업생 있을 수 있겠다. 맞죠? 그러고 나서 이 강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맞잖아요. 인고 시험 치고, 그러고 나서 뭐, 때리치우고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거 있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다. 맞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 경험해보고 오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쯤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죠. 난 사실 미안하지만 노량진에 전공국어 강의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모릅니다. 예전에 사람들만 합니다. 윤모 쌤은 예전에는 전화도 가끔 하던 분이 있는데 요즘은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이름만 들어본 사람 몇 명 있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죠, 제가. 그렇지만 이런 독특한 경력을 지닌 사람은 확률상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그죠?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 경력이 중고등학교 경력이 아니고 1학년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쫙 따라보는 게 쉽지 않은 경력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딱 나와서는 대입제 수학원에 또 강의하기도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왜? 맞죠? 그러고 나서 임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강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좀 쉽지 않은 경험은 맞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나는 자부하건대 나 국어과의 모든 학년의 특성을 좀 압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집사람도 국어교사라 중고등학교 다 경험해본 국어교사라 여전히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좀 특이하지 않아요? 특이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점이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생각해 봤거든요. 또 있어요. 난 아까 노량진에 임용 강의하는 분이 어떤 분이 다 모른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몇 분은 특정 영역만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도 계시지만 문법만 한 강의하는 분이 있고 또 교육능과 문학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만 합니다. 근데 내처럼 다 하진 않죠. 교육능, 문법, 문학 다 하진 않잖아요. 왜? 그죠? 특이하지 않아요? 이것도?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특이하기도 하고 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 하기가. 어렵고요. 좀 오랜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앉아 있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한다는 뜻이야. 뭘 해도 한번 봐야 돼요. 나 독서경력 어제 오늘 분량 읽고 왔습니다. 뭔가를 하고 와야 된다는데
그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다시 앉아있다면, 강의를 한다면, 그 세계 영역을 다 공부해서 나는 강의 자료라도 없지, 그 많은 자료를 나눠줘 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곱하기 3배 공부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시간이 1시간이면 3시간 공부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3시간이면 최소 9시간 뒤다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곱하기 3배는 해야 된다고. 그래야 뿌듯합니다. 뭔가 남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죽자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 영역을 다 강의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난 특이하지 않아?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푹 빠져 강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완전 하나의 전문적 영역을 개척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장점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 과정으로 다 본다는 거야. 전체를. 전체가 한 과정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가 한 과정, 전체를 한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게 중요하죠.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계획 세우기 무지 편합니다. 여기가 저기 안 달려가 되잖아. 왜? 그죠? 이곳에서만 계속 있으면 되거든. 이곳에서 맨날 보는 친구가 그 친구들이야.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당연히 친화감이 형성되겠죠. 딴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경론 듣고 그 다음에 옮겨서 문법 듣고 또 옮겨서 또 문학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 그죠? 또 경론 듣고 또 문법 딴 데 갔다가 또 문학을 다시 또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봤던 사람이 저감도 다르고 친화력이 안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친화력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죠? 이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기출문제 볼 때도 교과서 볼 때도 하나의 관점을 본다는 거야.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죠?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 사람은 엄청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는데 또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난 내가 주구장창 다니고 하니까 모의고사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몇 년 느끼는 거지만 야, 내가 진짜 모의고사 문제 내지만 결과를 보면서 늘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내가 한결같은 건가? 수강생들이 한결같은가? 왜 딱 저만큼 점수가 나오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내거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쭉날쭉합니다. 아,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신선하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겠다. 어쩌라고 그랬어, 그게. 그게 왜 신선하고 그게 왜 다양한 체험이야. 모의고사는 일괄적이야지.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수능할 때 생각해 보라고. 한 번은 뭐 영역별로 이리저리 막 뒤섞여서 그렇게 어렵고 쉽고 막 짬뽕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왔다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맞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일관적이어야 되지. 그래야 내 성적을 뭐 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가 있지. 들쭉날쭉하면 성적 통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결과는 그대로 놉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하면 깊이 못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죠? 그 문법을 1년 내내 문법을 그렇게 장시간 공부했다 치자. 뭐하는지 알겠죠?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문법이 몇 시간인데요? 몇 문제인데요? 30%잖아. 그죠? 어떤 해는 내가 2달만 들어도 풀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 어차피 들어도 못 풀어. 근데 왜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죽자자자 문법만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반 교육학이나 좀 더 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문법을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수강생 거쳐가는 사람들 보면서 느낀 건데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서 학문하겠다고 덤빈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하듯이 이 책 저 책 사들여가지고 자꾸 깊이 있게 빠져듭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거든.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룹 스터디 할 때 오해 그것도 그 친구의 모델을 본떠서 하는 건데 그 친구의 그룹 스터디 하던 걸 본떠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문법만 빠져 문법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학문하듯이 문법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것만 잘하지 딴 걸 못합니다. 한쪽은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제자 중에서 야 너는 진짜 문법을 잘하는구나. 지금은 출판사에 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임용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 문법에 빠져가지고 문학을 못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렇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문제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야? 문법 문제가? 이게 목적이 안 맞는 거죠.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은 뭐예요? 임고 합격이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적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그 공부를 왜 하는데? 대학원 가서 하지 그거는. 맞잖아요. 우리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깊이로만 합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꼭꼭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죠? 나는 1년 커리가 완성됩니다. 임고 공부한 사람들이 자, 1년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게 1년 계획인지 모르겠어. 10개월 계획이지. 그렇잖아요. 10개월 또는 11개월 계획이지. 나는 2차까지 다 있잖아. 이 전공하면서 2차까지 죽구장창 12월 마지막 주 1차 합격자 발표하기까지 풀로 가동된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걸?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을걸? 2차 강의, 3차 강의 있을 때도 나만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전 과목을 통틀어서 내처럼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전공국어 할 때도 옛날에 객관식 때 3차까지 있을 때도 전공국어에서는 나 혼자만 그거 강의했고요. 10월에 모의고사 치고, 기출 치고, 시험 치고 나서도 11월, 12월까지 계속 나만 남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또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1, 2, 3차가 아니고 2차 있을 때도 옛날 코로나 때문에 딱 한 해, 그때는 수강생들 다 줌으로 이용해가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내가 다 봐줬어. 따지보면 다 한 거네. 그렇게 해서 다 봐줬죠. 그러니까 나는 풀로 1년 컬입니다. 완전히. 완전한 1년 컬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특이색이 있잖아?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봤어. 또 내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직강에서 그룹 스터디를 처음 적용한 사람이야,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무도 직강에서 그룹 스터디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한 사람. 지금도 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맞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는 직강에서 형성된 올해 게 아니고 그 이전 자료는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문제씩, 그죠? 그렇게 해서 모은 문제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맞죠?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노량진에서 전공국어를 내가 제일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보다 이전에 했던 분이 노량진에서 아직 강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잘 모르니까. 예전에 학회에서 제가 최병혜 선생님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난 적은 있지만 그분이 지금 강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분 빼고는 나보다 오래된 분이 없겠죠. 그죠?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 그분보다 더 오래 한 분하고도 예전에 친하게 지냈고 가끔 같은 아파트라서 만나곤 했는데 그분이 노량진에서 강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뵌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 생각하면 나는 어쩌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내보다 먼저 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병희 선생님 빼고는 내가 아마 남아 있는 사람이 제일 오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뿌듯하나? 물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10년은 장장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창창하게 남아있습니다. 내 인생이 10년 동안 아직은.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한 10년 전이나, 그때 첫 조교가 있었지만, 그전엔 조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쭉 중간에 조교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해 갔고, 그러다가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또 조교도 없죠. 조교가 없는 사람도 좀 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접 경험을 보면 알잖아요. 왜? 그런 특이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야,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야, 진짜 뭐가 특이한 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 강의를 가진 특색이 있게 만드는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 계획은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고 내가 길어질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딱 2가지만 인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임용 공부를 그죠? 왜 하느냐 물어보면 임고 합격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죠. 그럼 임용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맞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질문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해?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면 왜 공부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안 가면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해요. 안 그러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공부해요. 그죠? 아니 폼 나니까 공부해요. 아니면 직장의 안정적이라서 공부해요. 이렇게는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죠? 근데 그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알게 되었어요. 뭐가 빠졌냐면 Y가 빠졌다는 거예요. Y가 제대로 된 Y가 빠졌는데 Y의 다른 이름은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인용해 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애플입니다. 그죠? 애플은 자신들의 신념 Y를 먼저 이야기한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우리가 현실에 도전하는 방식은 모든 제품을 유려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지닌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신념이란 거죠. 그 결과 이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다. 한 대 사시겠습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임용을 공부하면서 내가 교사 될 거야. 현직에, 그죠?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념을 먼저 이야기했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념을 먼저 가져보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져보라. 그래야 내가 왜 임용시험을 쳐서 학교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내려질 것이므로 이 신념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정이 빠집니다. 맨날 결과만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진짜 또 올해 또 몇 점 차야. 내 성적은 이거밖에 안 돼.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안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요 근래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야.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죠? 한 개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내가 올해 여러분한테 많이 주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너 대학에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죠? 부모님이 원했어요. 그냥 그과가 좋다 하니까요. 뭔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또는 뽀대나니까요. 직장에 다녀본 적 없으면서도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요 근래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다른 말로 성취하게 하려면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까 앞에 거와 통하는 구석이 있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먼저 교직에 대한 신념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경. 여러분들 동경하고 그리워함을 이루기 위해서, 동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구장창 그 과정을 밟아가겠죠. 신나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밟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뭐만 생각하는 거야? 또 떨어졌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요 근래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특이하게 설명회를 내가 노량진에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를 소개하면서 이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간 강의 계획이나 1, 2월에 해야 될 것은 OT 때 바로 하는 걸 하고, 올해 설명회는 여기까지 가름하더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동경하는 바가 뭔지 좀 꿈꾸었으면 좋겠고, 잘 그려보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